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다라는 모습들을 오늘 시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 눈치 보기 장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보합권 수준에 있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내 하락 반전을 했고요. 지금 양시장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급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 악재가 터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진행 중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여전히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좀 중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측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가파르게 1130원대까지 전일 뚫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멘텀 없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관망하던 주체들이 결국에는 버티질 못하고 매물을 던지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악재가 나올 때마다 투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처셀의 라정진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촉발된 줄기세포 관련주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신라젠 등이 지금 다 같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에 대다수 포진되어 있는 줄기세포 관련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급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의 하락이 더욱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시총 2위로 새롭게 재상장된 CJ E&M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엔터 업종들도 같이 덩달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이럴 때 어떤 방향성을 그나마 잡는 게 좋을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가운데 절반가량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많이 소비된 가공식품 30개의 판매가를 분석한 결과 15개 품목의 가격이 한 달 전보다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값이 오른 품목은 된장과 어묵이 2.6%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콜라는 3.2%, 소시지는 2.7% 하락했습니다. 또 밀가루와 생수 등 7개 품목은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 철강에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며 정부가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 업계와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9월 열릴 공청회와 또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산 철강을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키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곳으로 지난해에만도 330만 톤, 29억 달러 상당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등을 검토 중인 미국 상무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공청회를 열 예정이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주요 나라 자동차 제조사는 물론이고 경제단체와 정부 관계자 45명이 수입 규제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산차관보가 참석해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에 이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이미 반영됐다는 점과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업무 숙련도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임금이 강제로 평준화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영향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업종별 또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입법 건의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시각 코스피 지수는 2281포인트대입니다. 일단 2280선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8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297포인트 오늘의 고점입니다. 2300포인트 부근으로 가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고 하락적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포인트 정도 낙폭 생겼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이 삽니다. 그리고 개인이 328억 원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248억 원 주체 가운데 금융투자와 연기금은 투시는 삽니다. 근데 연기금이 오늘 441억 원 팔고 있는데 최근 시장 동향에서 기관 수급 주체 중에서는 연기금 쪽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집중되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66억 원 소폭 매수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들은 오늘 그나마 버텨줍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버텨주고요. 셀트리온 하락합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65% 올라가면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다른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까요? 포스코, 현대차 지금 하락하고요. 네이버, LG화학, 삼성물산은 올라오는데 일단 포스코와 현대차 같은 경우 조금 전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포스코는 EU 관련 악재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주들 지금 미국산 수입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 추가 부과 여부가 오늘 밤 공청회가 또 열리기 때문에 보합권 수준에서 눈치 보기 장세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KB금융과 신한지주 빠집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만 소폭 상승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지면서 특히나 LG생활건강이 130만 원대 살짝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 업종들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2% 가까운 급락입니다. 800포인트 단숨에 무너졌고요. 794포인트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811포인트부터 794포인트대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루 만에 낙폭이 지금 15포인트가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사는데 매수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집중적으로 사고 투시는 또 집중적으로 팝니다. 연기금은 소폭 매수하고요. 외국인이 오늘 매도를 많이 합니다. 603억 원 정도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면서 코스닥 시장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도는 제약바이오 업종들, 특히 줄기세포 관련주들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보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 빠지고요. CJENM 합병법인입니다. CJENM과 CJ오쇼핑이 합병했는데 어제는 5%에서 6% 정도의 낙폭이 하루 정도 지속이 됐는데 오늘도 10%, 11%대까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톡스도 4% 하락, 신라젠이 지금 장중에 6만 원이 붕괴됐던 상황이고요. 나노스가 7% 하락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급락세 이어집니다. 6위부터 12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도 빠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빠지고요. 포스코 캠텍, 펄어비스 정도만 올라가는데 포스코 캠텍은 그나마 약세장에서 선방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도 4%가 넘는 급락이 나옵니다. 컴투스, 휴젤도 빠지고요. 코오롱티슈진 보합권 수준입니다. 코오롱티슈진 역시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오다가 상승폭 모두 반납한 상황이고요. 카카오멜론 정도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0원대는 유지합니다. 지금 하락을 하긴 하는데 낙폭이 거의 없고요. 보합권 수준에서 원달러 환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파월 의장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일에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연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에서 오늘 상당히 부진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일에는 이제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었는데요. 우선 미국 쪽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발언 전까지는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경계감을 보이면서 소폭 하락을 했지만 공개 이후에는 미국, 유럽 증시 모두 대부분 능국 아시아 지수도 역시도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달러 역시 95달러 선에 근접하며 강세를 보였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이쪽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발언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채권시장에서는 연내 사회의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에서는 당분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최선이라고 하는 발언에 집중을 했지만 그 뒤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느릴 경우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문구에 더 초점이 맞추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상 속도가 너무 느릴 때에는 인플레이션 혹은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의도가 없음이 또 보여지기도 했고요. 또한 파월 의장은 미국 경기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재차 보여줬습니다. 일자리가 증가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등 현재 미국을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향후에도 적절한 통화 정책을 통해 향후 수년간 고용시장 견조함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대에 머물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미국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었고요. 유럽과 신흥국 국가들이 조금 최근에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다르게 미국은 2분기에도 강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고 6월 실업률 역시도 4%보다 낮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언급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언급은 살짝 있었고요. 예. 아시다시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어가는 강한 무역 분쟁에 대한 의지는 미국 내에서도 좀 의견이 나뉘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모두에게 낮은 가세로 기결이 되면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고 장기간에 걸친 고유 가세가 이어진다면 타 국가들의 경제에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등의 장벽을 세우지 않는 국가들이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벌써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유럽연합 쪽에서 19일부터 23개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발동한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등의 국가들도 영향을 조금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이 또 한국 증시에도 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고요.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서는 9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최대 200일 전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발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글로벌 증시가 무역 전쟁이 조금 완화되면서 잠잠해질 때는 등락을 반복하는 박수권의 흐름을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또는 이제 인바운드 수요가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모습이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시장의 자금은 전체적으로 좀 미국으로 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불안한 좀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앞에서는 미국 상황 잠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예. 네,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무역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미 시장 흔들리고 있고요. 하지만 달러 강세와 중국 위안화 약세 흐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치솟던 원유 가격이 70달러 선 미만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빅스 지수라고 하는 변동수 지수 역시 지난해 대비로는 높지만 16선을 넘어가던 수준에서 12 미만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IMF의 발표 등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한 주이니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은 높아질 수 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으로만 집중되었던 관심이 실적과 경제 지표 발표로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분산될 수 있을 전망이며 대변동성에 민감하고 투자 축소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보다는 경제 성장 전망이 비교적 견조하고 이익 성장 전망치 역시 개선되는 국가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역전쟁 영향은 당연히 대부분의 국가들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되지 않는다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 중에서는 이익 전망치 개선되는 일본과 같은 국가들 혹은 높은 경제 성장률이 기대되는 인도가 비교적 대외 변수에 견조할 수 있을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하락폭이 컸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등은 또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주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의 경우에도 900선에 근접하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베트남도 오늘까지 계속 또 좀 반등을 보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수출주들은 지금 맥을 못 추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니까 내수주에 관심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경우에는 IT 헬스케어 부문을 중심으로 이제 개선된 실적이 이미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예상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안은 미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지만 타 국가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은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중위 연령 역시 상당히 낮은 국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소비재 기업들의 상승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이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대외 민감도가 높은 국가이니만큼 소폭의 조정은 나타날 수 있지만 중앙은행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하락폭이 컸던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소폭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반기 이후가 비교적은 부담이 적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비교적 대외 변동성에는 덜 민감한 국가이지만 소비재 기업들도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타신한국들이 지금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37,000선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 전망이나 이후에는 조금 숨고르기 기간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국가들이 지금 몇 군데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경우에는 인바운드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 관련 국가들 등 중국의 대외 변수에 대응하는 방향을 확인한 후 접근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에도 관련 종목들은 이제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이슈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쪽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5월에 비해서 소폭 0.4% 하락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일단 작년 동월 대비해서 4.3% 상승을 했는데요. 석유를 제외한 수입 물가는 0.3%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달러 강세가 출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와 같이 이제 미국의 수입 물가가 안정을 경제 전체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킨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미국의 석유를 제외한, 그러니까 수입 물가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예측하는데 가장 정확한 변수로 이름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근원 수입 물가가 이제 하락을 했다는 점은 인플레 압력이 좀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도 인플레 압력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도 이런 데 기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다시 수입 물가를 인상시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되면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1993년도에 170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대미 수출이 작년에 4,330억 달러로 급증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중국의 공산품은 미국의 수입 시장을 완전히 석권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주력 제품이 전자기기와 기계 장비 그리고 의류 제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대량 생산해서 이거를 미국으로 대부분 다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입 물가 같은 경우도 대미 수입 물가 같은 경우도 크게 낮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게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안정된 거잖아요. 이 부분을 미국에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또 지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같은 이제 그런 상거래 업체들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가 제품을 가져다가 온라인에서 편하게 사다 보니까 미국민들은 거기 이제 습관이 들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막아버리면 미국 사람들은 포크 대신에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정도로 저가 제품은 대부분 다 중국산 제품이 석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전체로 보면
인플레 기대를 낮춰버리고 뭐 저금리 기조를 출현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결국은 중국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2천억 달러 이제 관세 부과 명령도 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5천억 달러까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를 좀 올리게 됨으로 해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해버리게 되고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빠른 속도로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꽤나 무서운 지금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네, 뭐 그렇게 된다면 미국 경제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최근 들어서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찾고 실적 장세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됨으로 해서 현실성이 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에 하나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일으킬 경우에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인플레가 올라가 버리고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고 그런 이제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은 결국은 이제 내구재라든지 소비. 참고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내구재인 운송 장비 업종에 종사하는 미국 근로자가 165만 명이 달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의 증가 노력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원 같은 경우가 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19일 날 공청회를 하고 25일 날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융커 위원장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자동차 관련돼서 협상을 할 것인데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그 자동차 관세를 부과를 하게 버리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자동차 가격이 최소 2,000달러에서 7,000달러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대체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에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엘란트라 같은 경우도 1,200불에서 한 2,200불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미국에서는 더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소비 같은 경우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자동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고용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촉발이 돼서 전반적으로 제조업체의 이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러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으로 격화된 중국에 대해서 2천억 달러, 5천억 달러 이런 식의 관세 부과는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이걸 대응을 할 만한 미국의 정책적인 이슈가 없기 때문에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시장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사장님? 네, 괜찮습니다. 예, 그 코스닥 시장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많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2% 가까이 빠지고요. 지금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이 줄기세포 관련된 제약바이오주들 위주로 지금 매도가 엄청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순간적으로 네이처셀 효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갈 건데 벌써부터 이렇게 가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로 보면 거래소는 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이어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어디였냐면 전기전자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장비 업종들이었었습니다. 결국 실적이 기반한 기업들 위주로 해서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여타 이제 일부 악재성 재료들이 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그 국내 증시의 흐름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연초 대비 지금 현재의 거래대금이 반토막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급 주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의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흐름,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타 펀더멘탈이고 뭐 실적이고 다 필요 없고 관련된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 웹터적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결과 이제 거래소 쪽에서 많이 이제 매물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특정 업종에 한해서 매물을 많이 쏟아내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크게 하락시켰지만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낙폭이 크지도 않고요. 오히려 상승한 종목들도 많이 잇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뭐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거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의 발표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기술주 위주의 실적 발표들이 줄비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결과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한 발 물러서 있던 수급 주체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올지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관련된 시간까지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는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현재 특히나 급락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의 수급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분석을 딱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많은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알찬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